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왕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수양대군, 그리고 그의 자식들의 비극적인 삶과 최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역사 속에서 권력을 위해 형과 조카까지 죽인 수양대군.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찬란한 왕위도 물려받지 못하고 일찍 죽음을 맞이한 비운의 왕세자들. 오늘 영상에서는 도원군과 예종, 그리고 수양대군의 딸들이 겪었던 운명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438년 조선의 어느 날로 돌아가 봅시다. 도원군은 태어날 때부터 왕실의 일원으로서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문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도원군은 왕실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육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1453년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이 단종 임금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쿠데타가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으니 도원군은 자연스럽게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왕세자가 된 도원군은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그의 스승이 되었고 정치와 학문, 예절과 전략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세자는 단순히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세자는 현재의 왕을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국정에 참여하고 신하들과 소통하고 왕의 의도를 대리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원군의 왕세자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인한 조선 사회의 갈등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폐위시킨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신하들 사이에서 여전히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원군은 이러한 복잡한 정치 상황 속에서 왕세자의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도원군의 운명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1457년 도원군은 불과 20세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세자가 된 지 몇 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죽었다는 설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당시 왕실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다양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도원군의 죽음은 수양대군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혁명적 쿠데타를 통해 얻은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1468년 수양대군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원군의 동생 예종이 왕위를 이어받아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종은 자신의 형을 추모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왕세자로서 했을 역할을 생각하며 형에게 왕의 지위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추존입니다. 죽은 사람을 왕으로 인정하는 조선시대의 관례였습니다. 도원군은 덕종이라는 시호를 받고 왕으로 추존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왕위 계승 순서를 높였고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했습니다. 도원군은 비록 살아생전에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죽음 이후 왕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에서 도원군이 남긴 유산입니다. 형의 죽음이 슬픔이었을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예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왕세자가 된 예종은 이제 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예종을 존경했고 왕실의 모든 기대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예종은 이 기대에 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국정에 참여하고 신하들과 소통하고 아버지 수양대군을 보좌했습니다. 예종의 나이가 20대로 접어들면서 그는 점점 더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1468년 6월 수양대군이 조선의 왕으로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예종은 이미 18년을 왕세자로 지낸 경험 많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왕이 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종은 조선의 8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이제 18세였습니다. 아버지 수양대군은 단순히 왕의 자리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왕국을 물려주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재위 15년 동안 조선은 대외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안정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종의 즉위는 매우 순탄했습니다. 신하들도 환영했고 백성들도 새로운 왕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종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조선의 왕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예종의 재위 기간은 생각보다 짧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예종은 문화를 진흥했고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아버지 수양대군이 무력으로 왕위를 얻었다면 예종은 문화와 학문으로 왕위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예종은 또한 신하들의 권력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조선 사회에 남아있던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예종은 공정한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왕으로서의 명분을 세우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항상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예종은 즉위 후부터 여러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종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고 그의 재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1469년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단 1년 만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19세의 젊은 나이에 왕으로서의 짧은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예종의 죽음의 원인 역시 질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왕실 의료기술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종은 그의 형 도원군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짧은 생을 살고 떠났습니다. 예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 왕실에 또 다른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예종의 아들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성종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성종은 예종이 죽을 당시 겨우 10세였습니다. 이것은 조선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왕 성종과 함께 조선의 정권은 왕대비와 신하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이후 조선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양대군의 아들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선시대의 왕실의 딸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결혼은 국가의 정치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왕의 딸은 귀족의 아들과 결혼함으로써 왕실과 귀족 사이의 정치적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수양대군도 여러 딸을 두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에 따르면 수양대군은 최소 3명 이상의 딸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조선의 주요 귀족 가문과 혼인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딸들의 혼인은 단순한 개인적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은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왕위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딸들의 혼인을 통한 귀족 가문과의 동맹입니다. 수양대군의 딸과 결혼한 귀족들은 자동으로 왕실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이익을 대변해야 했고 왕실의 안정을 위해 일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왕실에 계산된 혼인 정책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개별 딸들의 구체적인 삶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수양대군의 딸들이 남편들의 정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왕의 딸이라는 신분은 막대한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시집을 간 후에도 이들은 왕실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였고 자신의 남편들에게는 권력 상승의 사다리였습니다. 이들을 통해 자신의 가문이 왕실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양대군의 딸들은 이후 예종시대 그리고 성종시대까지 조선 왕실의 정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의 누나 또는 왕의 친척 여성으로서 이들은 왕실의 정책 결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가 매우 강했던 시대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딸들은 달랐습니다. 왕실의 딸이라는 신분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높은 신분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이들이 왕이 될 수는 없었지만 이들의 신분과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들은 시집을 가서도 남편의 집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렸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딸들은 아마도 이 시대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행운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딸로서 그리고 통일된 귀족 가문의 부인으로서 이들은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1469년 예종이 죽었을 때 조선의 왕위는 어린아이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성종이었습니다. 당시 성종의 나이는 겨우 10세였습니다. 성종의 즉위는 조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전까지 조선의 왕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어린이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정이 왕비와 신하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시기를 역사학자들은 여권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와 같은 왕비들이 국정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후 조선 역사의 정치 구도를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종이 자라면서 상황은 점차 변했습니다. 성종은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자질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신하들의 교육을 잘 받았고 조선의 정치 전통을 잘 이해했습니다. 성종이 성인이 되어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조선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성종의 재위는 무려 38년으로 조선 왕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재위한 왕 중 하나입니다. 성종은 자신의 아버지 예종과 할아버지 수양대군과는 다른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문화를 크게 진흥했습니다. 한글의 정책적 지원도 성종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통해 왕위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떨까요? 수양대군의 재위 15년 동안 조선은 대외적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여진과의 관계도 나아졌고 국내 정치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이후 예종, 그리고 특히 성종은 문화와 학문의 황금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아이러니입니다. 불이한 수단으로 권력을 얻은 수양대군이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황금기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수양대군의 자식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이 남긴 역사적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도원군의 꿈꾸던 왕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사후의 덕종으로 추존되어 왕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예종은 비록 짧은 재위를 했지만 그의 아들 성종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딸들은 왕이 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혼인을 통해 조선의 정치 구도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승자와 패자의 이야기로 쓰여집니다. 하지만 사실 역사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역사는 개별 인물들의 희망, 꿈, 그리고 절망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서사입니다. 수양대군의 자식들의 이야기는 이러한 역사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수양대군의 자식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 운명, 그리고 역사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선 역사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깊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역사에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들으러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